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설가 공지영 씨가 어제 조국 씨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적폐청산 검찰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프를 지지했으니까. 네, 이 공 씨가 조 씨를 지지한다는 것, 나는 조국을 지지한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적폐청산 검찰개혁 절절했고 그걸 하겠다는 문프를 지지했으니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공지영 씨는 검찰개혁이 절절했다고 했는데 공 씨 생각에 검찰개혁이란 무엇이라고 봅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 폐지, 공판 중심주의 정착 이런 것을 말합니까? 무조건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을 말합니까? 그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간첩 잡는 공안검사는 없애고 적폐 수사하는 코드검사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지영 씨는 바람직한 검찰개혁의 방향 이런 논문이나 책자를 들춰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설가이니까 거기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까? 그래도 공지영 씨는 검찰개혁이 절절하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검찰이란 무엇이고 검찰개혁이란 무엇이어야 하는지 생각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김광일의 입이 대신 말해보겠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가 많지만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적인 본질은 대통령이 검찰 인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치검사, 코드검사, 눈치검사 이거 없게 하려면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에 개입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윤 총장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치 자기 식구처럼 호명을 하더군요. 그 순간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허망한 소리라는 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공정 씨가 대통령을 문프 이렇게 불렀는데 문재인 프레지던트 이 말을 줄인 거라고 합니다. 저는 문재인 프렌드 그걸 줄인 말인 줄 알았습니다. 공지영 씨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프께서 그걸 검찰개혁을 함께할 사람으로 조국이 적임자를 하시니까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드렸고 그분이 나보다 조국을 더 잘 아실 테니까. 네, 공지영 씨는 이른바 3단 논법을 썼습니다. 나는 문프를 믿는다. 문프는 조국을 믿는다. 따라서 나도 조국을 믿는다. 이런 순서입니다. 요즘 문프를 지지하는 40% 사람들은 공지영 씨와 비슷한 3단 논법으로 조국 씨를 지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3단 논법에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중증 정신질환자도 인간이다. 그러므로 중증 정신질환자는 이성적인 동물이다. 이렇게도 되는 것입니다. 조국이라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잘못에 분노하는 조국과 바로 그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서 아무 죄의식이 없는 조국, 이 두 인격체가 한 몸에 들어 있습니다. 공지영 씨는 순진한 것인지 무모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공지영 씨는 3단 논법의 오류도 아니고 그냥 우격다짐이요 진영 논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공지영 씨는 나는 문프께 이 모든 권리를 양도해 드렸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모든 권리를 대통령에게 양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도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어떤 공직자는 국회의 동의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공지영 씨는 모든 권리를 양도했다고 했는데 공 씨 개인의 권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가진 권리를 뜻하는 겁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살고 있는 유명 작가라는 사람이 모든 권리를 대통령에게 양도했다는 말을 듣고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지영 씨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말 화가 나게 하는 것은 선한 사람들, 독립운동가 배출한 웅동학원, 빚더미 아버지 학교에 건설해주고 돈 못 받다가 파산한 동생, 아이 상처 안 주려고 이혼 숨긴 전 재수,
경조사비 모아 학생들 작게 장학금 준 의대 교수 등은 파렴치 위선자로 몰려 방어에 급급해야 하고 온갖 적폐의 원조인 자한당들이 마치 정의의 이름인 척 단죄하려 든다는 것이다. 이 대목을 보면서 끝을 모르는 고구마 줄기처럼 껴나오는 갖가지 의혹들을 공지영 씨가 이렇게 한꺼번에 거꾸로 뒤집어 본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웅동중학교가 1908년에 세워진 학교이긴 합니다. 그러나 조국 씨의 아버지인 고 조변현 씨가 웅동학원을 인수한 것은 1985년입니다. 웅동중학교 졸업생들이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여부와 최근 30년 동안 조국 씨 가족들이 웅동학원을 갖고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웅동학원이 금융기관에 빌린 학교 공사비 35억 원이 용처가 불분명한 곳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을 공지영 씨는 모르고 있는 겁니까? 웅동학원을 상대로 가족끼리 짜고 친 소송으로 채무는 없어지고 100억 원대 채권만 가족들에게 남았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겁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웅동학원은 횡령, 불법 입찰 이런 등등으로 경고 2회, 주의 조치 3회 이렇게 연거푸 받아왔다는 것을 공지영 씨는 정말 모릅니까? 공지영 씨는 또 조국 씨의 동생 조건 씨 부부가 위장 이혼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아이 상처 안 주려고 이혼 숨긴 전 재수라고 했습니다. 공지영 씨에게 묻습니다. 이혼을 누구 모르게 숨겼다는 뜻입니까? 이미 커버린 아이들이지만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서류 정리까지 끝낸 이혼 부부가 한 집에 같이 살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이들도 다 알고 가족들도 다 알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상처 안 주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숨겼다는 뜻입니까? 아이들에겐 고백하고 세상은 속였다는 뜻입니까? 공지영 씨는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공지영 씨는 나름 영향력이 있는 문화계 인물입니다. 공지영 씨 발언이 조국 사태에 아주 작은 곁가지에 불과할지 몰라도 아직도 공지영 씨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란 노파심에서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